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스테이션비입니다. 오늘은 스테이션비만의 특별한 실험실 코너입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주인공은 바로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자,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이미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회생제동 에너지라는 것, 이걸 언제 활용하는 게 유리하고 또 언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에서 우리가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언덕, 가장 높은 고개인 한계령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 네, 한계령에서 저희가 동일한 코스를 오르막 내리막을 왕복하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옆자리에는 우리 스테이션 B의 서인성 PD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서인성 PD랑 내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차량의 배터리 크기가 어떻게 됐죠? 77.4. 네, 77.4kWh의 배터리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kWh당 복합 전비로 받은 거리가 4.3km예요. 4.3km. 그런데 이 차의 배터리의 1%가 1kWh는 아니죠. 네, 지금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77.4기 때문에 4.3km에다가 0.774를 곱하게 되면 네, 이 차량의 배터리의 1%로 갈 수 있는 전비는 공인받은 비율로 따졌을 때 약 3.3km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지 맨 반환점인 최정상에 있는 한계령 휴게소까지 남아있는 15km를 달리는데 몇 퍼센트가 소비가 될 거냐? 그럼 15 나누기 3.32를 하면 되겠죠. 약 4.5%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가야지만 얘가 15km의 거리를 달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터리 잔량이 50%가 정확히 남으면 출발을 할 건데 과연 우리가 한계령 정상을 찍고 이 지점에 딱 왔을 때 과연 배터리가 몇 퍼센트가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계산한 대로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50%에서 시작하면 한 45.5%, 45% 정도가 남을 거다. 근데 이게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니까 회생제도 다시 충전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서인성 PD는 전기차는 평지건 오르막이건 비슷하게 나올 거다. 네네. 오르막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또 다시 충전이 되니까. 회생제동이 네네네네. 있으니까 평지랑 똑같은 전비가 나올 것 같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우리 국산차 중에 전기차 중에 가장 모터 용량이 큰 전기차 중에 하나거든요. 모터 용량이 크다는 거는 회생제동으로 걸 수 있는 제동량의 크기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가 발진 가속으로 전격 추진력 다 내면은 320kW 정도를 내는데 저희가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맥시멈으로 회생제동을 걸 때 보니까 거의 200kW급으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방전만큼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에너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르막 올라갈 때 전기를 최대한 잘 아끼고 내려오면서 그 모든 구간을 거의 전부 다 회생제동을 잘 엮어주기만 하면 저는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한 2%?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도착했을 때 4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럼 내기 한번 할까요? 네. 자, 48이냐 45냐 네. 가까운 쪽이 이기는 걸로. 진 사람은 딱밤. 딱밤. 네. 딱밤이라고 했어요. 네네. 당신이 한 얘기야. 네. 좋습니다. 자, 딱밤을 걸고 한계령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차가 과연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배터리가 50% 남아있어요. 자, 전비를 리셋을 하고요. 한계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르막을 올라갈 때에는 여러분들 그 회생량을 패드시프트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회생제동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회생제동이 약간의 감속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지나 오르막을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레벨 제로 회생제동량을 완전히 꺼주시고 주행을 해주시는 게 이 차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알뜰하게 운동 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 전비는 좀 처참하네요.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2km대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결국 승부는 내려올 때 저 떨어져 있는 숫자 아마 한 40, 뭐 4, 막 5, 막 이렇게 떨어질 건데 43, 막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거를 얼마나 내려오면서 제가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이번 게임의 관건이에요. 사실 이렇게 평지가 아닌 어떤 큰 언덕이나 산 하나를 넘어갈 때 아무래도 평지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엔진이 달려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정상에서 내리막을 내려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약간 적당한 2000rpm 이상의 영역대로 간 상태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다 뗀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연료는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내리막길을 주파하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는 평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를 태워가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평지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오르막에서는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 특별히 게임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내연기관차는 기름을 한 방울도 안 쓸 수가 있고 에너지 소비를 제로로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전기차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벌써? 잠깐만 벌써 48%라고? 우리 이제 겨우 4km밖에 안 왔는데 지금 오르막길은 1%로 2km밖에 못 가요. 우리가 아까 계산했을 때 3.3km 정도 간다고 계산이 나왔는데 확실히 오르막 구간이라 그런지 거의 2배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좋아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15km 중에 지금 4km 왔고 11km를 달려야 되는데 벌써 48%라고? 45도 안 나오네. 아니야. 내려올 때 발전을 잘 하면 돼. 이제 점점 슬로프가 가파라지고 있어요. 이거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나? 네, 물론 여러분들 그 방전량,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방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구동 토크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쓰는 전기량을 회생 제동 에너지가 그대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구는 아마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는 다른 형태, 열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발산돼서 사라지고 100%라는 어떤 전달 효율을 가질 수는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차의 회생제동 능력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갖고 뭔가 얘는 좀 다른 이야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봤거든요. 46%. 자, 이제 6km 구간 통과했습니다. 전체 15km 중에서 전체 여정에서 지금 40%를 왔어요. 40% 왔는데 4%가 없어졌어. 자, 이제 쫙 터지는, 거의 정상에 다 올라왔죠. 해발 900m. 오늘 날씨가 정말 멋지네요. 구름이 거의 산자락에 걸칠 듯 스칠 듯 말 듯 하면서 진짜 웅장한 하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방한점입니다. 한계령 휴게소까지 도착을 했고요. 45%. 진짜 딱 45% 남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출발했던 장소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갈 때는 이제 회생제동 레벨 0에서 회생제동을 올릴 거예요. 레벨 1, 레벨 2 정도 한번 올려볼까요? 너무 강한 제동력보다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좀 약한 레벨 정도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사가 이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 레벨 1으로 작지만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등속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저항감을 찾으면 돼요. 속도가 떨어지지는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충전량을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르막에서 썼던 그 에너지를 100% 회수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46%. 하지만 상당량을 회수하는 건 가능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올라왔을 때 썼던 에너지의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저는 리커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를 쓴 걸 확인을 했으니까 내려가면서 제가 2.5%그 정도, 5%의 절반 정도는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소비 전력량으로 보면은 지금 내려가면서 제가 발전하는 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30kW 정도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 40마력 정도이죠. 자, 이거를 제가 레벨 1으로 바꾸게 되면요, 레벨 1은 발전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약 16kW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레벨 1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만 밟아주게 되면 아까 레벨 2보다 조금 더 많은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때 브레이크 페달 사용량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너무 많이 밟으면 실제로 패드가 디스크에 가서 밀어붙이는 기계적인 마찰력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발전량을 늘리는, 킬로와트로 표시되는 이 숫자를 늘리는 수준으로 회생제동으로만 100% 올인해서 속도 제어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오늘 승리의 키예요. 저는 절대 패드가 디스크에 만나는 일 없게끔 딱 그 전까지만 회생제동을 이용할 생각이에요. 지금 언덕이 가파라지니까 이제 거의 발전량이 40에서 50kW까지 올라가죠. 바람직합니다. 자, 평지가 나오면 회생제동 레벨을 0으로 바로 풀고 타력 주행을 이렇게 쭉 해주면 돼요. 47%. 아, 이거 이제 이거를 이런 재미없는데. 재미가 없다고? 재밌는데? 구독자님들이 이제 반대가 돼야 이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야, 이러면 진짜 내연기관차들은 언덕이 사실 굉장히 큰 에너지의 낭비 요소거든요. 주행 경로상의 산이나 높은 언덕. 그런데 전기차는 오히려 평지보다 이거 운전만 잘하면 언덕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만약 저 양양 쪽으로 더 길잖아요. 해발이 계속 내리막길로 간다면 51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능성도 있는 거지. 자, 약간 몇백 미터에 지금 오차가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출발했었던 저 설악 그란폰도 이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퍼센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일단 차를 세워서, 자, 배터리 상태는요 47%. 오, 야, 이거 이렇게 여유있게 이긴 게 아니었네. 아슬아슬했다. 47%. 그러니까 15km 정도 가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평지에서 베스트로 노력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연비가 지금 오르막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6.3km/kWh가 나왔습니다.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이 회생제동을 항상 켜는 게 이 전비가 좋아진다,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에는 오히려 회생제동 저항이 걸리지 않게 저거 레벨을 완전히 0으로 꺼주는 게 좋아요. 회생제동은 어때 쓰는 게 좋느냐, 꼭 속도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 브레이크를 길게 밟으면서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 내리막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브레이크의 발열로 없애버려야 되는, 그 에너지를 어차피 날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회생제동 에너지로 최대한 배터리 충전을 회수할 때, 이때에만 효력을 발휘를 하고요. 예를 들면 평지에서 제가 80km로 가고 있는데 이때 이걸 발을 떼서 잠깐 충전했다가 다시 밟아서 방전을 하고, 이렇게 충방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오히려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전기를 더 낭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생제동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같은 배터리 팩을 가지고도 훨씬 효율적으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거. 이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막 이렇게 극저속으로 달리거나 이런 트래픽이 없는 이런 구간들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전 효율과 방전 효율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잘 적재적소에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리고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 제동량을 또 오토 모드로 조절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상으로 어떤 좀 급한 커브가 나와서 어차피 감속해야 될 게 예상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이 발전 저항을 늘려가지고 전기를 회수하는 이러한 시스템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기능들을 잘 엮어가지고 활용하시면 아마 알뜰한 전기차 라이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볼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자, 벌칙이니까 우리 다섯 대 그랬나? 한 대요. 한 대라고 했어? 깜짝 놀랐는데. 영상에 있었나요? 한 대라고 했어요. 난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래요? 자, 갑니다. 자, 빡! 야, 이거 나 같으면 내가 질 뻔했잖아, 진짜.